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여러분, 오늘은 2012년 4월 22일 금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를 최종 마감을 짓는 날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줌에 따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깃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다 같이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요 며칠 이제 상승세를 이제 타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4일 연속 상승장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장세가 펼쳐짐에 따라 다시금 좀 반등세를 나타나는 건 아닌지 사실 적지 않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뭐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제 불안한 요소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스피는 전체적인 투자자별 동향을 봤을 때는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인 장세를 좀 표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동향에 따라 우리 삼전패자분들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상승장을 나타남에 따라 깔끔하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락의 증시의 흐름세에 따라 일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미래 지향성에 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세에 이제 현황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제목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더 이상 악재는 없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긴 터널에 끝이 보인다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반도체주 하면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가총액 1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3위로, 그러니까 2위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들어옴에 따라 현재 3위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 1분기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이 반도체 봄날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많이 좀 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바로 정보기술 IT 수요 감소 우려까지 직격탄을 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와 더불어 이제 원자재에 대한 좀 문제도 있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이제 고공행진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발에 대한 이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악재가 잇따르면서 사실 이제 외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첫 번째 목표인 10만 전자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외인들이 최근 한 달 새 삼성전자 주식을 대략적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주들의 수급마저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에서도 현재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TSMC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좀 이제 반응이 미적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증시에 따라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금 시향은
중론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우려와는 달리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게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에서 현재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도 공급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대략적으로 한 14% 하락을 했지만 특히 올해 1분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7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내놓았지만 발표 당일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대략적으로 같은 기간 14%좀 하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3위에서 이제 두 종목이 하락을 함에 따라 박스권 장세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황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주가가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디램에 대한 부분과 낸드 플래시 평균 고정 거래 가격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당연히 뭐 디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낸드 플래시와 동일하게 일단은 이제 좀처럼 반등의 기미는 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다시피 오히려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이제 디램에 대한 평균 가격이 현재 전분기 대비 최대 5% 정도 추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실 이렇게 좀 이제 그래프 자체는 좀 이제 좋지 못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치를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 디램에 대한 업체들이 현재 신규 생산 능력인 캐파라고 불리죠. 요 캐파 투자를 이제 보수적으로 집행한 효과가 올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양호한 모바일 디램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는 전체 디램에 대한 가격 인하는 마이너스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의 경우 이제 일본의 이제 키옥시안의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 이제 사고로 인해서 공급망이 훼손이 됨에 따라 조만간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전표점도 여기 평균 고정 거래 가격 보면 낸드 플래시 4.82달러에서 지금 변동 없이 4.81달러이지만 요 또한 지금 일본에 지금 약간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반등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운드리 업종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LTA라고 좀 이제 고급 용어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LTA를 체결한 경우에는 만화 이제 실적 하방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개월 이상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은 높은 업종의 실적 방어력이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운드리와 자동차, 반도체 업종은 산업화 전반적인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비중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접해주분들 이런 이제 미래 전망치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 주를 매수를 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줍줍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의 경우 주가가 대략적으로는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20%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를 띠고는 있지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이 밸류에이션 이제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 둔화 우려가 최근 주가 하락에 충분히 선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은 어렵게 흘러간다고 한들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사실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유독 요즘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도 갑자기 폭락장으로 이어지고 폭락장으로 이어지다가도 다시 폭등장을 일으키는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와 그리고 중국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봉쇄 조치, 그리고 이제 뉴욕의 인플레이션,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겹겹이 이제 악재가 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은 눌러 앉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외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이러한 부분에서도 대체적으로 세계 증시 자체가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펀더멘탈에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제표여러분들, 우리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제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